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27명. 하지만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부동산 중개사가 건넨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할 거예요. 35의 나이에 이제 와서 귀신 따위를 믿을 순 없잖아요? 제 이름은 한지우예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데 솔직히 요즘 먹고 살기가 빠듯했어요. 서울 월세는 미친 듯이 오르고 원고료는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이 집. 위치도 좋고 넓이도 괜찮은데 월세가 고작 30만 원이라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께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좀 소문이 안 좋아요. 소문. 그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다는. 2019년에 대학생이 들어갔다가 실종됐고 2021년에는 신혼부부가, 작년에는 유튜버까지. 경찰이 조사했지만 흔적도 없었대요. 하지만 전 결정했어요. 들어가기로요. 왜냐고요? 간단해요. 첫째, 전 돈이 없었고요. 둘째, 전 작가잖아요. 이런 미스터리한 소재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만약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그건 대박 소재가 될 테니까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책임 못 져요. 부동산 사장님의 경고를 뒤로하고 전 열쇠를 받았어요. 입주 날짜는 2026년 1월 13일 월요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죠. 집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외관은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페인트 칠이 좀 벗겨지긴 했어도 흉가라고 부르기엔 너무 멀쩡했죠. 뭐야? 별거 없네. 현관문을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왠지 으스스했지만 그냥 오래된 집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집안은 의외로 깨끗했어요. 가구도 다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요.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침실 2개, 3층은 다락방이었죠. 짐을 풀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벽지는 좀 오래됐지만 찢어진 곳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따뜻했고요. 이 정도면 완전 대박 아냐?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단 이 집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색창에 청운동 127번지 실종 사건이라고 쳤어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2019년 3월 대학생 김민준 씨 실종. 2021년 7월 신혼부부 박성호, 이수진 부부 동시 실종. 2024년 11월 유튜버 강태윤 씨. 라이브 방송 중 실종. 특히 마지막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유튜버가 이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끊겼다는 거예요. 시청자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영상을 찾아봤어요.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화면 속 남자는 헤드랜턴을 켜고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청운동 흉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흔들리더니 남자가 뭔가를 보고 멈췄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화면이 뚝 끊겼어요. 그게 끝이었죠. 댓글창은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뭐 본 거임? 경찰 신고했음. 진짜 귀신 나오는 집 같음.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미제였어요.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대요. 전 영상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뭘까요?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시선 같은 거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전 혼자였으니까요. 신경 쓰이네. 일단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죠. 물이 끓는 소리, 면이 익는 냄새. 다 평범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이 동네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볼까?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이웃들한테 물어보고 도서관 가서 이 집 역사도 찾아보고요. 작가니까 이런 건 제 특기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손을 멈췄어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바람인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전등 스위치를 눌렀죠. 불이 켜졌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었어요. 침실 2개 다 제가 정리해놓은 그대로였고요. 이상하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뭔가 깨름칙했어요. 기분 탓일까요? 밤 11시쯤 됐을 때 전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 피곤할 것 같아서 일찍 자려고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영상이 생각났거든요. 유튜버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뭘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삐걱. 계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혼자 사는데 누가 계단을 올라와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됐어요. 한 걸음, 2걸음.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전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20분?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죠. 꿈이었나? 하지만 문은 분명 열려 있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잠갔었는데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전 거실로 내려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밤새 이 집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요. 1987년 청운동 127번지 일가족 변사 사건 클릭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집에 살던 4식구가 모두 죽은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딸, 2. 사인은 알 수 없었대요. 더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죠. 1987년 사건 이후 이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6개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이유를 말하지 않고 떠났다. 뭔가 패턴이 있었어요. 1987년 사건 이후 이 집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아침이었죠. 오늘 바로 이사 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계약금도 넣었고 무엇보다 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더 있어보자. 일주일만. 그렇게 결심하고 전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니까 좀 진정됐어요.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엔 없었는데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7년 3월 1일. 오늘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엄마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이 무섭다. 특히 3층 다락방이. 일기장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 1987년에 쓰인 거라면
그 사건 희생자 중 한 명이 쓴 거잖아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87년 3월 5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걷는 소리. 언니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다. 1987년 3월 10일. 오늘 3층 다락방에 올라가 봤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궁금해서 몰래 올라갔다. 거기에 뭔가 있었다. 오래된 상자. 열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냥 내려왔다. 상자요? 3층 다락방에? 전 아직 3층에 가보지 않았어요. 짐도 1층과 2층에만 풀었거든요. 계속 읽었어요. 1987년 3월 15일. 아빠가 이상해지셨다. 자꾸 3층에 올라가신다. 밤마다 엄마가 걱정하신다. 나도 무섭다. 1987년 3월 20일. 언니도 이상해졌다. 자꾸 혼잣말을 한다. 그들이 부른다고. 누가 부르는데? 1987년 3월 25일. 엄마가 우셨다. 아빠랑 언니가 3층에서 안 내려오신다.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다. 무섭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1987년 3월 30일. 엄마도 올라가셨다. 나 혼자 남았다. 배고프다. 무섭다. 하지만 나도 들린다. 목소리가 올라오라고, 함께 있자고.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하지만 너무 외롭다. 그게 끝이었어요. 젠장.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1987년에 이 집에서 일가족이 죽었어요. 일기에 따르면 뭔가가 그들을 3층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 그 후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3층에 뭐가 있는 거야? 궁금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저도 올라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전 준비된 상태니까요. 일단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아야, 나 지금부터 이 집 3층 올라갈 거야. 만약 1시간 뒤에도 연락 없으면 경찰 불러줘. 주소는 청운동 127번지. 답장이 왔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설명하면 길어. 일단 그냥 1시간만 기다려줘. 알았어. 조심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전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을 지나 3층으로 가는 좁은 계단 앞에 섰죠. 계단은 더 낡아 보였어요. 먼지도 쌓여 있었고요.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삐걱, 삐걱. 계단이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3층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천천히 돌렸어요. 끼익! 문이 열렸어요.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방 한가운데에 뭔가 있었어요. 커다란 상자. 일기에서 봤던 그 상자였어요.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걸어갔어요. 상자 앞에 섰어요. 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흑백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 일기장들 하나씩 꺼내봤어요.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그게 1987년에 죽은 그 가족이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친애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이 집을 선택한 건 운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죠? 다른 편지도 읽었어요. 이 집은 특별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영혼은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외롭지 않으니까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일종의 덫이었어요. 들어온 사람을 가두는. 그리고 그들은 여기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혼자 있기 싫으니까. 미쳤네. 그때였어요. 지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거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아니, 여러 명이 서 있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랑 같이 있자. 그들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겹쳐서 메아리처럼 들렸죠. 너도 외롭잖아. 우리처럼.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전 안 외로워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 외로웠거든요. 35에 혼자 살고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이랑도 연락 잘 안 하고. 거짓말. 그들이 다가왔어요. 우린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맞아요. 전 힘들었어요. 돈 걱정, 일 걱정, 미래 걱정.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여기 있으면 편해. 아무 걱정 없어. 그냥 함께 있으면 돼. 솔깃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아니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살고 싶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멈췄어요. 넌 다르구나. 한 여자가 말했어요. 1987년 사진 속 엄마였어요.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모두 포기했어. 삶을. 하지만 넌. 네, 전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전 안 포기할래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쓸 소설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요.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어요. 방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도 점점 흐려졌죠. 고마워.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네가 우리를 깨워줬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무슨. 우린 삶을 포기했어.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여기 갇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뒀어. 미안해. 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린 갈 수 있어. 진짜로.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가 말했어요. 일기를 쓴 그 아이였어요. 고마워, 언니. 그리고 모두 사라졌어요. 방은 텅 비었어요. 상자만 남았죠. 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살았어요. 정말로. 휴대폰을 봤어요. 35분이 지났더라고요.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3층에서 내려왔을 때 집은 달라 보였어요. 뭐랄까,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의 음침한 분위기가 사라졌죠.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하지만 손에 쥐어진 일기장이 증거였어요. 이건 분명 현실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걱정했잖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는 게 느껴졌죠. 미안, 연아야. 설명하려면 길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진짜로. 다 해결했어. 해결?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귀신들을 만났고 그들을 설득해서 보냈다고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알았어. 근데 진짜 괜찮은 거지? 응.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전 노트북을 켰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아, 한지우 씨?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물론 귀신 얘기는 빼고요. 대신 제가 조사한 1987년 사건과 그 이후 이 집이 왜 흉가가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집은 사실 문제 없어요. 그냥 과거의 슬픈 사연이 소문을 만든 거죠. 사장님은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겠네요? 네, 전 여기 계속 살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다음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실종자 신고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담당 형사님과 통화했어요. 청운동 127번지 실종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죠. 이 집에 살고 있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떤 단서죠? 3층 다락방 상자 얘기를 했어요. 거기 실종자들의 유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왔어요. 그들은 3층을 조사했고 상자를 가져갔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한지우 씨, 상자 안에서 실종자들의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지갑, 신분증. 이걸로 가족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들은 찾으셨어요? 형사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유감스럽게도 아직입니다. 하지만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못 찾을 거예요. 이미 떠났으니까요. 진짜로. 하지만 최소한 가족들은 그들의 유품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전 다시 3층에 올라갔어요.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상자는 경찰이 가져갔지만 방은 여전히 거기 있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모두 잘 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 착각이겠죠. 다음 날부터 집은 정말 평범해졌어요. 이상한 소리도 무서운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었죠. 전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요. 제목은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다로 정했어요. 쓰다 보니 재밌었어요. 무섭고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요.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지호 작가님, 원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출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인쇄도 꽤 받기로 했고요. 서연이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지우야, 축하해. 드디어 대박 났구나. 고마워, 연아야. 네가 그때 경찰부를 준비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에이, 뭘. 근데 진짜 궁금한데 그날 뭘 본 거야? 전 미소 지었어요. 비밀이야. 책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아, 진짜. 책이 출판되자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했거든요. 리뷰를 읽는 게 재밌었어요. 실화 같아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따뜻했어요. 주인공이 정말 용감하네요. 저라면 바로 도망쳤을 듯.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 리뷰를 보고 울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정확히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집은 이제 완전히 제 공간이 됐어요. 전 여기서 글을 쓰고 요리하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한 번은 서연이가 놀러 왔다가 물었어요. 근데 여기 진짜 괜찮아? 무섭지 않아? 전혀. 오히려 편해. 신기하다. 나라면 절대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집이 아니야. 외로움이지. 무슨 뜻이야?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갇혔던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포기한 거야. 삶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거고. 그럼 넌
안 외로워? 외롭지. 가끔. 근데 괜찮아.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대단해, 지우야.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다시 3층에 올라갔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하길 바라요. 어디에 있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전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지우 씨, 좋은 소식이에요. 그 집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요? 누구세요? 신혼부부예요. 책 읽고 감동받아서 그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대요. 와? 근데 한지우 씨, 혹시 이사하실 생각 있으세요? 생각해봤어요. 사실 전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인쇄도 들어왔고 다음 책도 계약했으니까요. 네, 이사할게요. 그럼 그 부부한테 연락드릴게요.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1층 거실, 제가 밤새 글을 썼던 곳, 2층 침실, 무서웠던 첫날 밤을 보냈던 곳, 3층 다락방.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난 곳. 고마웠어, 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신혼부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우 작가님이시죠? 젊은 부부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네, 안녕하세요. 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저희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요. 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있으니까요.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전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이제 정말 행복한 집이 될 거라고. 더 이상 외로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이 될 거라고.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집은 햇살 아래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잘 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죠.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으니까요. 6개월 후 그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작가님, 저희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아기가 태어나요. 이 집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고마워요, 작가님. 이 집에 생명을 돌려주셔서. 편지를 읽고 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었던 집. 이제 그 집은 들어온 사람이 행복해지는 집이 됐어요. 그리고 저요? 전 새 집에서 다음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아직 비밀이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나온 사람은 있는데 행복해진 사람은 모두예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